건강해지기 배성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의 트렌드는 웰빙과 힐링인데요. 잘 사는 것과 그 이상으로 치유되는 삶을 원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한 자기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화톡 멘토는 웰빙의 첫걸음인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노하우를 알려주실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는 트레이너 조명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주간의 기적의 트레이너라고 알려져 있는 조명기 네. 멘토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네. 카리스마가요. 8주 동안 내가 네. 말 잘 듣고 운동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 기분이 확 드는데 네. 8주라는 기간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8주라는 기간은 제가 뒤에 이제 강의할 내용에도 있지만 네. 제가 8주를 하기 전에 6주간 트레이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타 방송사에서 네. MC를 분을 데리고 네. 6주간 트레이닝을 한번 했었는데 6주간으로는 좀 짧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한 2주간 더 늘려볼까 그래서 이제 8주로 아. 네, 그래서 또 8주간의 네. 기적이 탄생을 네. 했군요. 요즘에는 이제 네.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시고 네. 다양한 일 하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일산에서 네. 이제 PT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8주간의 기적 책을 지금 출간 준비 중이라서 준비 중이에요? 네, 6월 말에 이제 출간될 예정이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8주간의 기적 이제 10기 네. 지금 진행해서 아. 지금 이번 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군요. 네.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또 그 사진을 보면서 막 네.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토크 콘서트 화통과 함께 하시는데요. 충북 보건과학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화끈한 화통의 감초죠. 화통클럽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 먼저 드릴까요? 저는 용춘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는 모습.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이걸 다음 해야 주부터 좀 되나? 할 때마다 짜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는 네. 있는데 뭐 이분들이 문제죠, 뭐. 아니 근데 오늘 그 조명기 멘트 나오시고 하니까 네. 또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건강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스튜디오 자체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뭔가 큰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딱 생각이 그렇죠.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우리 오늘 네 분 다 네. 조명기 트레이너님 나온다고 그래서 어저께 운동 좀 아유, 하셨다는 했죠. 소문이. 지금 네. 저 몸매 들킬까봐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저 옷을 더 크게 어떻게 어제 갑자기 옷으로 가릴 수 있을까? 이야기할 때도 배를 네. 안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참고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우리 네. 조명기 멘토님 딱 뵈니까 네. 딱 힘이라고 딱 느껴지네요. 그쵸. 예, 오늘 토크도 예. 아마 힘이 예. 전달되지 않을까. 자, 힘이 넘치는 토크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멘토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아무래도 요새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헬스장을 갔을 때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네. 아는 상식 선에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에게도 8주간의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해봤지만 네. 3달이 다 돼가지만 저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경청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조명기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바람이 부는 이 길을 따라 발길이 닿는 그곳을 향해 복잡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잠시 길을 걸어봐.
네, 제가 이 연락을 받고 한 3가지 정도의 파트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설문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가지의 손을 다 피신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제 해당되시면 손가락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한 자세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해당되시면 손가락 하나 접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나는 식사 시간이 늘 불규칙하다. 그리고 세 번째, 취미나 특기로 하는 여가 활동이 전혀 없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다. 뭐 예를 들어서 집이 3층인데 3층을 걸어 올라갈 때 나는 뭐 숨이 차거나 한번 쉬었다 올라가거나 그러신 분들. 그리고 5번째로 운동하는 시간은 따로 빼서 해야 되는 시간이지 나머지 시간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운동이다. 그리고 몸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난 결코 부럽지 않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저녁 늦게 뭐 야식을 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헬스장을 끊으면 나는 한 달 이상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태어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붙는 옷보다는 좀 헐렁하고 좀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는 걸 선호한다. 본인이 손가락을 몇 개를 접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나는 하나도 안 접었거나 하나만 접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운동 생활을 그냥 계속 지속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운동을 잘 하고 계신 거고요. 혹시 2개 내지 4개 정도 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5개나 8개 사이로 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가까운 헬스장을 등록하셔서 거기에 전문적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셔야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접혔거나 주먹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 손가락만 피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강연이 끝나면 저한테 명함을 받아 가셔서 저를 찾아오시기는 너무 머니까 제가 1대1로 뭐 메일을 통해서 운동법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책이 나오면 거기다가 책을 따로 보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해서 왔는데요. 설문조사해서 온 이유는 평상시에 운동을 좀 어느 정도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은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좀 더 좋게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 같은 이제 트레이너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있죠. 지금 뭐 대회도 많이 나가시고 여러 뭐 SNS를 통해서 많은 트레이너들이 있는데 그런 트레이너들이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아신 상태에서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트레이너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너의 역할은 조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혼자 갈 수 있는 길을 트레이너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그 길을 운동이라는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현존에 있는 많은 운동들이 있죠. 뭐 크로스핏이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스피닝, 뭐 여러 가지 뭐 운동들이 있는데 나에게 정말 적합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트레이너가 생각을 해서 그 회원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 운동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얼마나 잘 구성해서 그 사람에게 운동을 시켰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는 게 트레이너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트레이너들은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2000cc, 3000cc, 뭐 5000c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사람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작은 사람이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도 워시액도 갈아야 되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가 펑크 나면 타이어도 갈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고장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들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만 더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부모님이 주신 것대로 난 아껴서 써야지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망가지는 순간들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좋은 것들로 타이어를 갈 때도 우리가 가장 좋은 타이어를 갈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타이어를 갈듯이 하체를 장착하셔야지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운동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체력은 그냥 보여지기에 몸이 좋고 마르고 식스팩이 있다고 해서 몸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접목됐을 때 몸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연성이라든지 민첩성, 순발력, 뭐 근지구력, 뭐 심폐지구력, 근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정확하게 접목이 됐을 때만 몸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국면에 치우쳐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같이 접해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파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했던 이제 8주간의 기적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8주간의 기적을 제가 만든 이유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주간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을 한번 바꿔봤어요. 회원들의 몸을 방송 MC 분의 몸을 바꿔봤는데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6주 동안 한 12kg에서 15kg 정도가 감량을 하고 프로필을 찍고 방송이 나갔는데 그게 종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꽤 많이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좀 많은 좀 이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 같은 동네에 살던 개그맨 친구들 뭐 이름을 대면 알겠지만 뭐 오지연이라든지 뭐 김인석, 뭐 송중근 그리고 옹알씨의 최경선, 홍경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운동 기간을 길게 잡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고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를 잡아서 운동을 들어가는 게 본인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지 너무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8주간 하는 중간에도 뭐 설도 껴 있었고 뭐 제사도 있고 생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넘기려면 기간을 짧게 잡아서 목표를 1차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 목표 잡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주로 더 좋은 몸을 만들려면 기간을 길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8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친구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주라는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목표를 정하자. 그래서 아무래도 너희들은 연예인이고 방송인이다 보니까 각 방송국 아는 기자들과 잡지사와 그런 데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주 뒤에 몸을 만들 건데 저희를 취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예 스케줄을 다 빼놨습니다. 빼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좋든 안 좋든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무조건 촬영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픽스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8주가 지난 다음에 촬영을 했어요. 지금 잡지에도 나갔고 그것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일으켜서 저는 지금 10기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1기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의 몸이 바뀐 것이 좀 화제가 되고 저한테 계속돼서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2기, 3기 계속해서 지금 10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했던 친구들의 운동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한 3명 정도를 크게 꼽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김인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고 여름에 남자분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왜 남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 나시를 많이 입거든요. 반팔티를 많이 입고 하기 때문에 팔하고 어깨만 집중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옷을 벗지 않는 이상 내 안에 식스팩이 있는지 똥배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김인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몸을 보니까 배는 나와 있고 팔다리는 얇아져 있는 거예요.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친구들이 보면 30대 다 중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뭐 계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군대라는 곳을 특수한 곳을 가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체력 단련 활동을 하죠. 그런 체력 단련을 하면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먹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나는 몸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순간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면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돼 있고, 그때 다시 예전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너무 큰 자괴감이 들어서 금방 포기하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나와 있는 음식들을 찾아가면서 부인의 도움을 받고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술 한 잔을 기울이고 다시 몸은 더 망가지고 그런 악순환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인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방송도 그때는 좀 없었는데 불구하고 맨지헤스라든지 잡지사라든지 이런 걸 나가면서 몸이 좋아졌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활력을, 방송이 아닌 뭐 영어 공부라든지 아니면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결혼도 하고 한 가정의 아빠도 되고 며칠 전에 출산도 했죠. 근데 그게 8주간의 기적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것들에 다 몸이 좋아진 기적이 아니라 다른 본인의 생활들이 바뀌면서 좀 더 활력적이고 좀 삶의 질이 조금 더 상승되면서 좀 좋아진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여기 화통에도 나왔던 개그맨 이상훈 씨에 대한 얘기인데, 상훈이 같은 경우는 저를 찾아왔을 때 체중이 무려 95kg였어요. 저보다도 더 많이 나가서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훈이란 친구는 개그맨이 되기 전에 원래 물리치료사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몸을 어느 정도 잘 알고 물리치료사는 재활이라든지 아픈 사람들을 어느 정도 치료해 줄 수 있는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좀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한 16kg 정도 체지방만 감량을 해서 최시현 닮았다고 한번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드라마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못 봤지만 카메오로도 출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시현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에 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본인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근데 지금 다들 속으로 뭐야 지금 다시 뚱뚱한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3주 8주간의 기적을 끝나고 한 3주 뒤에 유상무 씨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형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죄송하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번에 새 코너를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붙을 상대가 송영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작진에서 살을 좀 찌우라고 했다. 그래서 그럼 너 시간 될 때 형네 체육관으로 들려라. 그래서 다시 인바디를 재봤지만 원래 95kg에 왔지만 85kg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뭐 뚱뚱하게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체중을 10kg 정도 감량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가 아니라 이제 여자 한 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개그우먼 김영희 씨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뭐 아줌마 이미지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김영희 씨가 굉장히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옷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네킹에 있는 옷을 그대로 사서 그대로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코디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를 입는 걸 좋아해서 패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맞는 옷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저한테 해서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뭐 박나래 씨, 뭐 김영희 씨, 뭐 정지민 씨, 뭐 코미디 빅리그의 최성민 씨 이렇게 해서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한 6kg 정도 감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와서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는 허리를 잡고 싶다고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1차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성취감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목표도 조금씩 높아지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 중에 에피소드 몇 가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크게 꼽자면 제가 하는 센터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건물 자체도 새 거였고 굉장히 처음 하는 곳이라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상훈 씨가 수요일 날 개국 콘서트는 녹화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아침 일찍 와서 운동을 하고 가는데 힘이 너무 세진 나머지 문을 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분간 단 한 사람도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서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미닫이 문 아시나요? 미는 문? 오피스텔에 많이 있죠. 그런 문이어서 저희 체육관이 2층인데 뛰어내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빨리 녹화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완벽히 살을 뺀 상태가 아니라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문 고치는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나갔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주간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8주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몸의 변화의 기적이 아닌 생각에 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주 동안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내 몸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8주 이후에 나머지 일생에 대한 운동에 대한 것이 정확히 확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8주간 했던 운동들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삶은 좋게 영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주간의 기적은 운동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나와 있는 저 자신도 지금 트레이너고 여러분들이 좋은 운동, 좋은 트레이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운동,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맞는 운동을 잘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어떤 조력자를 내가 만나서 어떤 멘토와 함께 운동을 하느냐가 가장 큰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존에 있는 트레이너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지식도 많이 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하는데 그렇지 않은 트레이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려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몇 가지만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저 또한 지금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되게 얕은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부학책이라든지 생리학책을 꺼내놓고 회원들과 접목시켜서 운동을 가리키는 편이에요. 근데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너들은 좀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요새는 너무 그 운동 센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 거지만 너무 상업적으로 세일즈만을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트레이너의 목적보다는 회원들에게 돈만 갈취하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로는 트레이너는 같이 그 운동하시는 분들과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켜야 돼요. 운동 시간도 정확히, 왜냐하면 본인 관리가 안 돼 있으면서 남을 관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정확히 하는 그런 트레이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자기 관리를, 트레이너들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조건 몸이 좋을 거야라고 하지만 365일 식스팩과 365일 지방을 10% 미만대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스포츠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요새 TV에서 틀면 먹방 방송이 나오듯이 먹고 싶은,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거의 진짜 흡입하다시피 먹는데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항상 몸은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저씨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너는 몸을 좋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이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트레이너를 선정해서 운동을 배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운동을 하시는 목적들이 대부분이 다 다이어트예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계만 놓고 계속 체중계에만 올라가죠. 나 1kg 쪘어. 나 오늘 1kg 빠졌네. 술 먹었는데도 1kg 빠졌어. 술 먹었는데 몸이 너무 좋아.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술 먹고 아침에 거울 보면 몸이 너무 좋아 보이죠. 그거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다. 좀 지나서 수분 섭취가 되면 다시 몸은 원래보다 더 쪄 있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술 먹으면 몸 좋으니까 술 계속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몸은 완전히 망가지겠죠. 공복 유산소를 저는 8주간에 기적하면서 많이 시킵니다. 우리 몸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순서가 있어요. 크게 탄수화물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쓰이고, 마지막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쓰입니다. 근데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쓰이냐면요, 예를 들면 마라토너들이 42.195를 뛸 때 30km에서 35km 지점이 가장 극한의 구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쓰이고 다시 재합성을 통해서 쓰이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몸에서 쓰지 않죠. 근데 공복 유산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몸이 죽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꿈도 꾸고 화장실도 가고, 화장실 간다는 건 신장에서도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장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의 신진대사가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가 공복에 유산소를 해주게 되면 지방이 쓰이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운동은 좀 습관처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집이 5층인데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헬스장에서 3시간씩 운동합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집 5층이면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전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예전 방송에서 보면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더 일에 더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방송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은 더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주간의 기적에서도 저희가 했던 시스템이고 제가 성공을 거뒀던 것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파트너를 구하는 거예요.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파트너를 구하게 되면 같이 가는 동반자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친구를 보면서 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 번씩 더 해줄 수도 있고, 내가 힘들 때 이 친구를 잡고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파트너를 두고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건강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cumulate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같으니 지구가 재밌는 이유는 하나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이 똑같으니 지구가 재밌는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자,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정말 많은 걸 갖춰야 돼요. 마음도 먹어야 되고, 조력자도 만나야 되고, 파트너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로서 이걸 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보통 사람들이 헬스장부터 끊죠. 네. 예,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일단 헬스장부터 끊고 한 3개월 끊어놓고 3주 미만에서 보통 끝나게 되는 경우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실패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8주간의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묻고 싶거든요. 근데 그 꼭 헬스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집에서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내는 책 자체가 이제 홈 트레이닝 위주로 이제 하는 운동들이고요. 굳이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운동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이제 밴드라든지 네. 가벼운 아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도 8주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8주간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화통클럽도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운동하실 때 보통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생활에서 아니면 정해놓고 어떻게 저는- 하세요? 저는 화통클럽은? 오늘 8주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시작을 했어요. 네. 나도 8주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데 오늘 저녁 때 제사라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죠. 할까? 뭐, 예. 이거예요. 저희들은 늘 내일부터 맞아.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운동 방법보단 이 정신력의 무장에 가장 약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래서 거죠. 옛날부터 남자가 그 왜 담배 흡연자가 담배 끊으면 와, 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그 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는 담배 끊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8주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막 김영희 씨 6kg 감량하고 뭐 10kg 이상을 체지방을 감량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운동이에요, 식이에요, 어디에다가 비중을 둬야 세 되나요? 가지가 조화롭게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동과 식단과 휴식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율은요? 그렇죠. 비율은 어떻게? 3대 3대 3. 아, 똑같이. 그쵸. 어. 네. 운동만 좋은 게 아니고요. 운동만 열심히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지 않게 되면 몸에서는 이제 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해도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식이나 알아서 또 휴식에 대한 비중은 전 처음 그렇죠. 들어봤어요. 휴식 없이 근데 운동해야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운동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네.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그 근력 운동 하기 전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운동에는 제가 봤을 땐 딱 정답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력 운동 하시기 전에 하셔도 되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신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유산소 운동처럼 운동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 운동이라고 해서 뭐 서킷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무산소적인 효과보다는 유산소적인 효과, 말 그대로 산소의 공급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걸 유산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무산소 트레이닝보다는 유산소 트레이닝적으로 근력 트레이닝도 많이 접목시켜서 하는 게 좋죠.
저는 아까 우리 멘토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말도 안 되는 아저씨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 근데 운동을 하려고 끊어봤어요. 우리 갔는데 이거 막 처음에 유산소다, 뭐 근력 운동이다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일단 뛰어요. 저희들은 러닝머신 뛰어요. 우리 같은 맞아요. 아저씨 분들은 계속 뛰어요. 일단 무조건 뛰죠. 계속 뛰어요. 1시간 이상. 한 시간 뛰어요. 무조건 1시간 뛰어요. 한 시간 뛰어보자. 40분을 뛰었는데 땀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걷는데 그래갖고 이제 빨리 눌러가지고 싹 뛰었어요. 10분 뛰니까 땀이 좀 땀이 나더라고요. 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혼자 가려니까 이거 하고 있다 보면 몽롱해지는 게 심심한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저는 우리 멘토께 궁금한 건 운동을 좀 흥미롭게 재밌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혼자 가더라도. 네, 혼자 가더라도. 일단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면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트레이너의 목적이 몸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력에 대한 저항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히 배우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배우신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혼자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이라 그냥 가면 저 혼자 그러니까 밖으로 트레이너 나가셔야 분이 안 돼요. 이게 계시군요. 트레이너 있는 대로 가셔야죠. 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는 운동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네. 운동을 해도 좀 변하지, 운동을 해도 좀 바뀌는 체질이 있고 바뀌지 않는 체질 그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체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요즘에는 운동을 좀 제대로 많이 좀 하지 아나운서 분이 좀 제대로 알고 질문을 하지. 아니, 왜냐면 그게 네. 그게 이거예요. 성형한 거하고 똑같은데 네. 지금 몸 상태를 그걸로 찍으세요. 자기 몸을. 그러면서 한 달 있다가 찍으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는데 군대에서 일과 끝나고 진짜 이제 군대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3-4시간, 4-5시간 진짜 저 혼자 진짜 나 이제 몸짱 살아생전에 한번 몸짱 한번 해보자.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누구나도 멋진 왕짱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한 4-5개월, 5-6개월 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이 바뀌지 않는 체질이구나. 먹는 걸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어떻습니까? 거예요. 먹는 거를. 근데 원래 의학적으로도요. 원래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좀 있고요. 네. 근육량이 좀 적은 사람이 있고 네. 또 근육 질도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수동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약간 슬림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육량이 있는 우리 박용관 씨나 이런 분들이 운동하면 네. 금방 알이 꽉꽉 찰 건데 제가 군대 네. 있을 때 진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다가 거울을 딱 보고 제 키에 팔이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지면 이건 사람 몸이 아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때 당시에 멈춰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예쁘게 하면 예쁜 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비율만 잘 만들어서 그죠?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몸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크게 이제 3개로 나누죠. 이제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으로 나누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운동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효과가 그럼요. 나오나요? 근데 네. 우리 김동환 의사는 그 한의학적으로 좀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좀 다이어트라든가 운동에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방법 없나요? 한의학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도 사실 운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요. 근데 약간 우리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은요. 약간 도교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도 닦고 이 호흡하고 이 내공을 쌓는 거를 이제 많이 위주로 해서 오래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그렇게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하는 걸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운동은 하지 마라라고 말은 돼 있는데 네. 물론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 지나친 운동 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운동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 트레이너시니까 지나친 운동이 어디까지가 좀 지나친 운동인지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체형이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좀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위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슴이 좀 빈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슴 운동 오늘 했는데 내일도 가슴 운동, 모레도 가슴 운동, 월화수목금토일 가슴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근육만 계속 지치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게 되면 사용된 근육은 휴식을 취해줘야지만 그게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거를 휴식기 없이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네. 지나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휴식이라는 거에 네. 저는 3이나 비중을 둘 줄은 몰랐고요. 네. 저는 이제 또 저도 다이어트에 늘 관심 있는 네. 사람의 입장으로서 자 8주간의 기적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식단은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개해 주세요. 저는
식단을 안 먹게 하진 않고요. 제가 식단표를 주면 다들 놀래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해도 돼요라고 저한테 대묻거든요. 저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아침에? 아침은 이제 사과랑 응. 우유, 우유? 예. 그리고 탄수화물로 넣어주는 게 이제 고구마라든지 현미밥, 바나나 이런 것들 넣어주고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닭가슴살만 먹어라 하는데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는 싸고 그만큼 많은 단백질 양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닭가슴살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뭐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해도 충분히 되기 맞아요. 때문에 비용이 넉넉하다. 뭐 네, 안심 같은 그쵸. 부위, 안심 스테이크 부위 너무 아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거 안심하고 아니 못 만약 먹어요. 그렇다면 꼭 불안해서. 닭가슴살만 먹어야 된다는 네, 게 이제 그런 건 고정관념인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생선이라던가 고기류도 고기 먹으면 살쪄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질 그쵸. 없는 거 그렇죠. 먹어요. 목살 먹으면 돼. 살코기. 살코기. 돼지고기 다리,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뒷다리 같은 거. 지방을 제거하고 먹게 되면 칼로리가 반으로 떨어지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제거하고 이게 드시면- 음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네. 돈을 버는 사람은 직장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아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 먹으면서 이게 뭐 영양제도 먹고 그러니까 모질라면 영양제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대학생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 안 들이고 몸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음식을 이렇게 운동만 해줘도 몸은 변하죠. 근데 운동만? 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이 같이 들어가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보다는 그 위에 덮고 있는 지방의 스킨을 얼마큼 얇게 만드느냐가 맞아요. 그 안에 있는 근육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헬스 뭐 바디빌더가 될 게 아니라면 규칙적인 식생활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정신력 요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 우리가 다 이론은 아는 잘 얘기인데 알죠. 그건 안 돼요. 정말. 안 돼. 이게 제일 네. 어려워요. 그거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잠깐만, 우리 근데 저녁 네.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저녁은 뭘 닭가슴살. 먹어요? 아, 그랬어요? 저녁에도 동일하게 드시고요. 아무래도 채소를 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시다가 이제 변비나 이런 것들 걸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예방. 간식은 뭐였어요, 그러면? 간식으로 제가 먹게 하는 건 이제 삶은 달걀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뭐 각종 채소, 과일 이런 것들. 계란은 저기 흰자만 먹는 거죠?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하나 정도는 먹어도 상관없다고.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하나에서 2개 정도. 아, 네, 네. 그렇게 드셔도 되는구나. 저도 매일 건강식, 그러니까 뭐 제가 차리는 건 아니지만 뭐 고구마 사서 오븐에 넣어서 한 50분 구워내면 맛있게 되고 네. 브로콜리 찌면 되고 계란은 구워요 그냥. 그래서 믿는데 그걸 먹으면 좋은 건 뭐냐면 안 먹었을 때보다는 점심을 확실히 더디게 먹어요. 덜 먹어요. 근데 이걸 먹었다고 몸에 변화가 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안 먹는 거예요. 7시부터 난 안 먹어야지. 아침에 안 먹고 점심에 한 끼만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 달라고 계속 배에서 배고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내리는 건데 그걸 잘못 7시에 드시고 만약에 점심 1시에 드시면 그 공복 기간은 거의 한 12시. 대여섯 시간이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영양이 섭취가 안 되면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에너지를 내보내야 될 때 내보내지 않고 자꾸만 갖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 없이 계속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꾸준하게 들어와서 몸에서 얘는 나갈 거니까 보내주지. 그쵸. 그게라는 저대로 했는데 거죠. 살이 찌면 어떡하죠? 아 그렇게 하면 안 찐다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찌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진짜요? 이런 이 친구가 요새 아닌데? 이제 축구에 조금 너무 광적으로 해서 본인이 배가 나왔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살이 빠져서 점점 아파 보이고 약간 없어 보이고 늙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5일 이상을 축구를 하니까 하체는 두꺼워지고요. 한 점점. 3시간씩 유산소 운동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종목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거든요. 외국에서도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나서 나머지 뭐 농구라든지 축구, 야구 이런 운동들을 해야지만 더 좋은 실력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기술 스포츠로 취미로. 자, 일단 저기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너 이거 축구하면 여기 무릎 나간다. 맞아. 아프다면서 계속 축구를 차는 거예요. 그 제 말은 안 들어요.
또 다시 한번 아니, 멘토님께 아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셔야 좀 네. 들을 것 아니, 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이게 결정을 딱 하면 옆에 누가 어떤 사람이 막 약속 술 먹자 이렇게 하더라도 저 끝까지 가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에 담배는 안 되더라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겁나서요. 다른 사람도 삼겹살 구워 먹는데 형 삼겹살 드시는데 제가 막 계란 저 흰자 먹고 목살만 있으면 먹어요. 아니 그거 드시는데 제가 옆에 고구마 먹고 있으면 네. 저 괜찮겠습니까? 감자만 먹고요. 그러면 술 드시는데 제가 술 안 먹는다고 해도 괜찮습니까? 술 끊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우리 멘토님께 아까 가장 그 강조하셨던 부분이 자기 관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주간의 기적은 결국엔 생각의 변화의 기적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가장 문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맞아요. 우리 멘토님께서도 결국엔 자기 관리가 투철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본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아무래도 지금 뭐 수업이라든지 회원 같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타이트한 옷을 좀 계속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라서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예. 맞아요. 야 진짜 힘드시겠네요. 중요해. 어떤 저기 외국에 있는 트레이너 보니까 그 이제 몸집이 큰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헬스 트레이닝장에. 그걸 보고 자기가 똑같이 살을 찌웠대요. 같이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불필요한 그렇게 행동. 하시. 예? 불필요한 행동. 아 불필요한 행동. 잘 가르쳐서 살 운동 건강하게 하면 되지. 왜 본인의 내가 살을 건강까지 찌우고 그렇게 해칠 그래- 필요는 없죠. 그래도 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그럼 학생들도 같은 관련 학과에 있으시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좀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그 다이어트 할 때 여자 같은 경우나 남자 같은 경우도 단기간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혹시 그 원푸드 다이어트나 맞아. 이런 디톡스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의 장단점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방법들은 지금도 시중에 아마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다 아니면 뭐 원푸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목적은 하나예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을 그것만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먹겠지만 평생 먹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먹는 식습관들을 조금 변화시켜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다이어트 효과가 아닐까.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 먹는 뭐 쌀밥을 현미밥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먹는 간식 빵 이런 거를 고구마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나는 물을 갖다가 하루에 뭐 1리터밖에 안 마시는데 한 3, 4리터 정도를 마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변화를 준다는 게 사실 진짜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변화의 어떤 문을 좀 여러분들도 열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질문 한 분께만 더 받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트레이너로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초반부터 저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저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게 맞을까? 저 친구는 잘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을 너무 단기적으로 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강의 내용에 있었지만 제가 시간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제 관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상대방은 저한테 마음을 열고 믿음이라는 게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열리면 그만큼 더 호흡이 잘 맞는다고 그러죠. 합이 잘 맞게 되면 몸이 좋아지는 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누군가와 잘 맞으면 우리 왜 죽이 잘 맞으면 그 친구와도 막 일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딱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에 이제 느슨한 몸을 위해서 휴가를 위해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운동을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이 갈 수 있는 단계별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셔서 작은 거부터 먼저 이루다 보면 성취해 나가다 보시면 어느 순간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와 절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해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사실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분명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이럴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자기 관리 능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이어트도 꿈을 이루는 것도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토크 콘서트와 통 다음 이 시간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